안녕하십니까. 저는 디파이 튜토리얼 코딩 몰라도 쉽게 나만의 AI 서비스 만들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전민규입니다. 오늘의 목표는 디파이가 제공하는 기능과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고 4가지 예제를 통해 나만의 AI 서비스를 만드는 방법을 학습하는 것입니다. 사전 준비 사항은 크게 없으나 디파이에 가입하기 위한 이메일이 필요하고 추후 예제에서 사용할 디스코드라는 서비스의 계정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먼저 디파이란 무엇일까요? 디파이는 누구나 생성형 AI를 만들 수 있는 오픈소스 플랫폼입니다. 코딩 실력이 없어도 노코드 혹은 로우코드 기반으로 복잡한 AI 기능을 구현할 수 있고요. GPT, 제미나이, 라마 등 다양한 모델을 지원합니다. 또한 원클릭 배포, 모니터링, 로깅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쉽게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디파이는 아파치 2.0 라이센스 기반으로 코드가 모두 공개되어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직접 설치하여서 셀프로 운영을 할 수 있는데요. 반면 이러한 과정이 귀찮거나 어려운 분들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클라우드 서비스의 경우 무료 버전은 사용량 제한이 있어 직접 설치하는 것에 비해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학생의 경우 프로페셔널이라는 유료 요금제를 무료로 이용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번 강의에서는 복잡한 과정을 좀 생략하고 실제 디파이의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먼저 디파이 홈페이지는 아래 링크와 같은데요. 굳이 링크를 들어가지 않더라도 구글에 디파이라고 검색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링크가 있으니 그곳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좀 이따가 로그인을 해볼 건데요. 로그인을 하고 나면 아래 화면과 같은 창이 나타납니다. 먼저 탐색 탭은 다양한 예제, 템플릿 앱들을 둘러보면서 나에게 필요한 게 있는지 실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지금 아래에 보이는 스튜디오라는 공간은 저희가 AI 앱을 직접 만들고 관리하는 메인 작업 공간입니다. 그리고 지식이라는 탭이 있고요. 얘는 AI가 참조할 수 있는 문서나 데이터를 직접 업로드하고 관리하는 공간입니다. 이걸 사용하는 예제도 추후에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도구라는 탭에서는 앱에 사용할 수 있는 부가 기능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4가지 예제를 통해서 디파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는 나만의 성격을 담은 챗봇을 만들면서 간단히 디파이가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인지 알아볼 것이고, 두 번째로는 실제 사용 가능한 AI 챗봇을 만들기 위해 조금 복잡한 기능들을 사용하면서 미국 주식 뉴스를 요약하는 챗봇을 만들 것입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예제는 조금 연동된 예제인데요. 세 번째 예제는 FAQ 문서를 기반으로 이커머스 고객 응대 챗봇을 만들어 볼 거고요. 네 번째 예제에서는 이러한 FAQ에 없는 질문을 AI가 마주했을 때 저희한테 알림을 보낼 수 있도록 이커머스 챗봇을 업그레이드 해볼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예제에서 아까 말씀드린 디스코드라는 메신저 서비스의 계정이 필요한데요. 만약에 이 과정이 귀찮으신 분들은 세 번째 예제까지만 따라오셔도 충분히 디파이에 대해서 많은 것을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제부터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구글 검색 등을 이용해서 디파이라는 사이트에 들어오면 이런 모습인데요. 여기서 Get Started를 누르면 로그인 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네, 그래서 원하는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로그인을 하고 나면 아까 저희가 보여드렸던 그런 창이 뜨게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앱을 만들기 위해 여기 스튜디오에 앱 만들기, 빈 상태로 시작을 선택한 다음 이렇게 뜨는 화면에서 초보자용 기본 앱 유형이라고 작게 써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누르고 챗봇을 누를게요. 앱 아이콘과 이름을 정할 수도 있는데 예제 1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기를 누르고 나면 네, 이렇게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에 처음으로 디파이를 사용하게 되면 아마 오른쪽 창에 뭐가 종료됐다 아니면 뭐 오류가 났다 이런 게 뜰 수도 있고 안 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이따가 해결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먼저 이 창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여기 단계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저희가 흔히 프롬프트라는 명령을 여기에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가 어떻게 답변을 하면 좋을지 그러한 지시를 여기다 할 수 있는데요. 예시로 제가 쳐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예제 프롬프트를 작성했는데요. 요약하자면 상큼발랄하게 귀엽게 대답을 해달라는 그런 프롬프트입니다. 네, 이렇게 세팅을 하고 나면 원래 오른쪽 창에서 미리 보기라고 해서 챗봇을 직접 사용해 볼 수 있는데 지금은 트라이얼이 종료되었다고 뜨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 여기 설정으로 이동을 누르셔도 되고 혹시 이 창이 안 뜬다면 오른쪽에 프로필을 누르고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모델 제공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 제공자를 누르면 이렇게 모델 공급자가 설정되지 않았다라고 뜨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 저희가 만든 챗봇이 어떤 AI 모델을 사용해서 사용자와 상호작용을 할지를 지정하는 그런 탭입니다. 그래가지고 꼭 하나 이상의 모델을 골라야지만 서비스를 제대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아래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공급자들이 있지만 오늘은 제일 유명한 오픈 AI를 설치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픈 AI 플러그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은 기본 할당량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원래 오픈 AI와 디파이를 연동을 하려면 API 키라는 걸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건 어떤 거냐면 오픈 AI의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서 내가 너네 모델을 사용할 거야. 그러니까 그걸 연동할 수 있는 무슨 암호 같은 걸 줘. 라고 해서 그것을 여기에 넣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저희가 결제 수단을 등록하는 등 많은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디파이에서 제공하는 기본 할당량을 사용해서 테스트를 해볼 거고요. 만약에 이거 너무 부족하다. 디파이를 좀 더 많이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강의 마지막에 조금 유료로 연동을 하는 방법보다는 무료로 조금 더 많이 쓰는 방법에 대해서 다뤘으니까요.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했으면 뒤로 가기를 누르고요. 그럼 오른쪽으로 이렇게 디버그 및 미리 보기라는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테스트를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안녕이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네, 이렇게 오류 메시지가 뜨게 되는데요. 이 내용을 요약하게 되면은 이 챗봇을 위한 모델이 선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뜬 겁니다. 그래서 뭐가 어떻게 해야 되냐? 발행 옆에 보면은 이렇게 주황색 표시된 박스 같은 아이콘이 있는데요. 그 버튼을 누르면 모델 구성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 구성을 누르면 저희가 오픈 AI를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제공하는 모델들을 여러 개 고를 수 있는데요. 일단 테스트용으로 GPT-4를 골라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이 뜨는데요. 몇 개만 알려드리자면 맥스 토큰스라는 값은 추후에 저희가 API 토큰이라고 있었죠. 그걸 연동하게 되면은 AI가 생성하고 받아들인 단어의 사실은 단어보다는 조금 더 쪼개진 단위이긴 한데 그걸 토큰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개수만큼 과금이 들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나는 돈이 너무 많이 나갈 것 같아 하면은 이렇게 한도를 걸어주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위에 템퍼처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답변이 좀 더 다채로워지는 대신에 지어내거나 그런 문장이 생길 수 있으니까 필요한 경우 얘를 체크한 다음에 바를 조절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크게 이런 거 신경 쓰기 쉽지 않다, 너무 어렵다 싶으면 다 끄고 일단 사용해 보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설정이 끝났으면 다시 돌아가서 안녕이라고 써볼게요. 네, 그렇게 되면은 로딩이 걸리고 이렇게 귀여운 말투로 안녕 친구야 라고 대답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안녕이란 단순한 것 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 잘 지내고 있어? 같은 문장도 보내보면 저희가 왼쪽에 프롬프트라는 걸 작성한 대로 이렇게 귀엽고 상큼 발랄하게 대답해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성한 챗봇 같은 경우는 추가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오른쪽 아래 매니지를 누르면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먼저 대화 시작은요. 지금은 저희가 먼저 안녕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지 않고 챗봇이 먼저 말을 걸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고요. 이걸 체크하고 오프너를 작성하게 되면 안녕 친구야 라고 챗봇이 먼저 말을 걸게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옵션 추가를 눌러서 오늘 하루 어때? 이렇게 사용자가 답변을 생각하기 어려울 때 버튼을 눌러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고, 저장을 누르면 이렇게 맨 처음에 이렇게 뜬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팔로우업이라는 기능은 질문 제한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용자가 뭔가 질문하기 어려운 중간중간 상황 때 질문을 제한해주는 그런 기능이고요. 인용 및 소유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아직은 사용할 일이 없고, 아까 저희가 지식이라는 거에 대해 알아봤잖아요. 그래서 뭔가 문서나 데이터를 기반으로 얘가 답변했을 때 출처가 어디입니다 라고 보여주는 기능이고요. 그 아래 콘텐츠 모더레이션, 와 이름만 봐도 어렵죠? 얘는 진짜 쉽게 얘기하면 금지어 처리입니다. 그래서 얘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어떤 키워드를 탐지했을 때 어떤 응답을 해라 라고 설정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실제 서비스를 운영할 때 유용하겠죠. 그리고 주석 응답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누르면 어쩌고 초기 설정 이렇게 뜨는데요. 지금 당장 해보진 않을 거고, 어떤 기능이냐면 저희가 어떤 상황에서 무슨 대답을 해라고 예시를 AI한테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그걸 바탕으로 좀 더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기능들에 대해 좀 더 알아봤고, 그리고 이거를 저장을 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요. 오른쪽 위에 발행 버튼을 누르고 업데이트를 개시하게 되면요. 성공적으로 저장이 되고, 그리고 이제 앱을 실행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실행은 원래 됐었잖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밑에 앱 실행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별도의 창이 열려서 이 링크를 주변 사람들한테 공유하거나 하면 누구나 여기에 접근을 할 수 있겠죠. 물론 저도 이 링크를 모바일 환경에서나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언제든지 제가 제 마음대로 성격을 넣은 챗봇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제 1, 나만의 성격을 담은 챗봇 만들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지금까지 해왔던 과정을 조금 요약해보자면, 먼저 스튜디오에서 챗봇이라는 유형으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으로 왼쪽인 단계에서는 지시사항을 입력했고, 오른쪽에 디버그 및 미리 보기에서 챗봇을 직접 사용해 보면서 무슨 오류가 났다 아니면 무슨 답변을 한다 라는 걸 알 수 있었고, 그리고 맨 처음에 사용할 때는 오류가 났었죠. 그래서 프로필에서 오픈 AI를 설치한 다음 원하는 모델을 선택해야 이렇게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가 기능에 대해서도 알아봤었죠. 대화 시작, 팔로우업, 인용 및 소유권, 콘텐츠 모더레이션, 주석 응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중간에 있는 텍스트에서 음성, 음성에서 테스트는 말 그대로의 기능이고, 그리고 이런 기능들은 무료 제공을 하지 않는 모델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발행 버튼을 눌러서 저장을 할 수 있었고, 또 앱 실행 링크를 다른 사람들이나 나한테 공유를 해서 언제 어디서든 제가 만든 커스텀 챗봇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